다음은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필립 리버스를 데려오면서 콜츠가 우린 달릴 것이다라고 이제 좀 선언을 한 셈이 됐는데, 그런 만큼 이제 필립 리버스를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픽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1라운드 픽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총 9장의 픽을 가지고 이제 선수들을 보강을 했는데, 그 지난 시즌에 사실 스킬 플레이어진의 이제 부상이 좀 많으면서 콜츠가 좀 고전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 높은 순번에서 이 스킬 플레이어들을 보강하는데 좀 집중을 했던 드래프트였습니다. 네. 2라운드에 이제 2명의 선수를 뽑았는데 그 선수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피트맨 선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2라운드 34번으로 이제 지명이 된 선수고, 이 선수는 이제 USC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 NFL에서 뛰었던 러닝백 마이클 피트맨의 아들이고요. 이 마이클 피트맨 주니어가 원래는 이제 쿼터백이랑 러닝백을 주로 봤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와이드 리시버와 이제 세이프티를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시니어 시절에는 이제 세이프티로서는 사실 뭐 이렇다 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와이드 리시버로 뛰면서 81개의 캐치, 1990야드를 기록하면서 이제 공격의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타 유망주로 분류가 됐는데, 원래는 이제 UCLA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철회하고 이제 USC로 갔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와이드 리시버와 세이프티, 공수 이도류를 하고 싶었는데 코치가 말리면서 이제 와이드 리시버로 전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뭐 이 선수의 피지컬을 보면 193cm, 101kg의 이제 굉장히 큰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콜츠의 대표 리시버 하면 역시 T.Y. 힐튼이잖아요. 그렇죠. 그 힐튼과 함께 좀 비겐 스몰 조합. 옛날에 뭐 토트넘의 로비킨과 베르바토프 같은 데포인가요? 저메인 데포와 뭐 베르바토프였나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반니 루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헤스키와 그 오웬이 있었던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네. 뭐 그런 이제 비겐 스몰 조합을 한번 기대를 해본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힐튼의 스피드는 이제 뭐 피트맨의 어떤 이 높이, 상당히 좀 이 재밌는 와이드 리시버 조합이 될 것 같고, 이 선수의 이 특장점 중 하나가 이 키가 큰 만큼 손이 굉장히 길어서 이 높은 공을 잘 잡을 수 있는데, 이 선수가 또 손힘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치에는 좀 특화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 선수의 스탯을 조금 살펴보니까 19시즌에 1275 리시빙 야드인데 네. 이게 이 팩12 컨퍼런스에서 전체 1위였고 네. 뭐 터치다운도 11개나 기록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경기별로 조금 인상적인 장면들을 좀 찾아보면 유타 대학과의 경기에서 232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면서 뭐 경기를 압도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유타가 굉장히 그 수비로 좀 유명한 학교인데 이런 그 유타 대학을 상대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데서 좀 가산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기록에서도 조금 약간 그 어두운 면을 좀 살펴보면 그 경기당 평균 뭐 100야드에 가까운 기록이기는 한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면 150야드 이상이 3경기, 그러니까 잘할 때는 진짜 엄청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40야드 미만으로 묶인 것도 3번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기복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경기당 편차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기복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약점도 있는 피트맨인데, 뭐 어찌됐든 아버지가 러닝백으로서 보여줬던 정도만 보여줘도 이 선수의 픽은 뭐 대성공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디트로이트의 그 케니 골라데이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도 엄청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이제 미스매치를 항상 유발하는 선수인데, 뭐 이 골라데이와 조금 뭐 비슷한 피지컬? 그러니까 키는 지금 같고 체중은 오히려 지금 더 나가는 것으로 지금 프로필상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체중이 뭐 파워와 바로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골라데이 선수와 비슷한 이제 피지컬을 가지고 뭐 얼마나 좀 많은 미스매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콜츠 팬들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리버스에게 와이드 리시버를 안겨준 콜츠고요. 그 다음으로 뽑은 선수는 이제 러닝백입니다. 조나단 테일러 선수를 전체 41번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이 선수가 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죠? 이 선수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제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 예전에 유명했던 이 배우의 이름이죠. 동명이인인데 그리고 아버지가 조나단 제임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어머니의 성을 따왔어요. 근데 두 분이 결혼을 안 했다 그럽니다. 아 그럼 그냥 사실혼 관계인 건가요? 아니요, 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따로 살고 이 두 사람이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이 조나단 테일러 선수의 어머니도 그리고 아버지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쪽이 전담해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이 선수를 이제 키우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6개월은 뭐 엄마 집에 있고 6개월은 아빠 집에 있고 뭐 이런 식인 건가요? 아, 어머니랑 쭉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랑 쭉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도 이제 이 조나단 테일러 선수를 기르는데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아이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부모가 굉장히 좀 책임을 잘 지고 열심히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 사례잖아요. 그러면서도 좀 보기 드문 사례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사실 한쪽이 좀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사실 많은데 네. 어쨌든 조나단 테일러 선수의 부모님은 이 테일러 선수를 좀 끝까지 이제 보살펴 줬던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선수가 이렇게 NFL에 당당하게 이름을 뭐 올리고 데뷔를 앞두게 됐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찾아온 것들이 많은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감히 이 선수를 내년에 가장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러닝백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칼리지 풋볼 역사상 가장 생산성이 뛰어난 이 러닝백 중 하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3년 뛰고 올타임 러싱 순위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NCAA 역사상. 네. 뭐 저도 스탯 괴수라고 적어왔는데 네. 3년간 6,174 러싱 야드입니다. 네. 그리고 터치다운이 50개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3년을 뛰고 올타임 러싱 순위 6위에 랭크된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3년 동안 6,000야드 이상을 뛴 선수가 이 선수 전에는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1인 거죠. 3년 뛰고 6,000야드니까 뭐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4년 뛰면 8,000야드 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록은 뭐 사실상 1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선수가 뛰는 3년 내내 하이즈먼 트로피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러닝백이. 그래서 1년 차에는 6위, 2년 차에는 9위, 3년 차에는 5위에 선정이 됐고 2, 3학년 때는 이제 만장일치 퍼스트팀 올 아메리칸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2회 연속 이 도크워커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상이 이 대학 최고의 러닝백에게 주어지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수상자를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그 중에 라데이니언 톰린슨이 있고요. 레지 부시, 멜빈 고든 그리고 데릭 헨리가 이 상을 수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을 2년 연속 수상을 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멜빈 고든이 가장 좀 이름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화려한 이제 수상자 명단인데 그거를 이 조나단 테일러 선수가 2년 연속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뭐 이 선수에 대한 위험 그다음에 기대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장점들도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묻힌 밸런스, 네. 거기다 뛰어난 시야, 라인 오브 스크리미저에서 참을성, 그리고 열린 갭을 찾는 능력, 순간적인 방향 전환, 그리고 이제 컨택 이후에서도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어떤 집념까지 러닝백이 갖춰야 될 건 다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츠도 이 조나단 테일러 선수를 꼭 뽑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콜츠가 원래 44번 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 단계로 올라왔어요. 네. 이제 클리블랜드에게 그 160번 픽을 주고 이제 세 단계로 올라와서 이 조나단 테일러를 뽑았으니까 네. 콜츠가 좀 이렇게 찜을 해둔 선수였는데 이제 조마조마하게 있다가 이제 참지 못하고 이 세 단계로 올라와서 테일러 선수를 품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고 네. 뭐 이제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조금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좀 찾아온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아까 이제 러닝백으로서 갖춰야 될 거의 모든 거를 갖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펌블은 조금 많다는 평가예요. 네. 그러니까 3년간 18개니까 사실 뭐 적은 숫자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트렌드 이제 듀얼 스렛
러닝백의 면모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리시빙 능력치에서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맞습니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선수가 지금 6,000야드를 넘게 3년 동안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그 많은 러싱 공격을 시도했던 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3년간 41경기를 뛰면서 926번의 러싱을 했는데 이게 경기당으로 이제 나눠보면 22번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러싱 공격을 하면서 좀 상대 태클도 많이 좀 받았고 또 그런 좀 히트가 많이 누적이 돼 있을 거라는 그런 좀 걱정 어린 시선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리시버 역할이 제한적이고 그 리시버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또 드랍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전반적인 손기술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이제 이 위스콘신의 폴 크라이드 감독이 이 프로스타일 스킴을 좀 고집을 하고 있고 그 스킴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리그에서 적응하는 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이제 펌블 이슈 그리고 이제 리시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리그 최고의 러닝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재능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조나단 테일러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테일러 선수에게 뭐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이 몇 년 전에 뉴욕 자이언츠에 드래프트됐던 세이컨 바클리는 오자마자 그 허약한 오펜시브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팀의 모든 것을 캐리해야 되는 또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나단 테일러가 이제 들어가게 된 콜츠는 일단 오라인이 굉장히 탄탄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에도 1000 러싱 야드를 기록한 그 선배 러닝백 말론 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테일러 선수가 조금 이제 편안하게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드시 지켜봐야 되는 러닝백 조나단 테일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2라운드에 와이드 리시버 러닝백 하나씩을 뽑은 콜츠가 되겠고요. 3라운드에는 이제 줄리언 블랙몬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선수 85번에 지명이 됐고 유타 출신의 세이프티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주로 농구를 플레이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농구팀에서 주 챔피언 트로피를 따낼 정도로 이 농구를 잘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육상도 같이 병행을 했는데 이 선수의 100m 기록이 11초 03이에요. 한국에 귀화하면 뭐 대표 선수 후보로 좀 뭐 손색이 없을 만한 네. 그런 뭐 뛰어난 기록이네요. 네. 이 선수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이 디비전 1의 장학금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풋볼이 아니라 농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농구를 잘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 아쉽게도 키가 작아가지고 이제 농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키가 작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키가 얼마나 작길래 농구를 그만뒀지? 해서 찾아보니까 185cm. 그러니까 이제 사실 농구하기에는 크지 그렇죠. 않은 키인데 185cm면 어쨌든 뭐 작은 키는 또 아니니까. 풋볼 선수로서는 좀 뭐 준수한 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풋볼로 전향을 하면서 유타 대학으로 진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입학 이후에 코너백으로 전향을 했는데 대학교 4년 차가 돼서 다시 세이프티로 포지션을 변경을 했어요. 콜츠가 이제 그 스킬 플레이어진과 함께 또 네. 팀의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세컨더리를 보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블랙먼 선수의 장점은 인터셉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다는 평가예요. 네. 그래서 주전으로 뛴 마지막 3년 동안에 9개의 인터셉션 그리고 20개의 패스 굴절 그리고 2개의 픽식스를 만들어냈으니까 그 뛴 기간에 비해서 이런 좀 인상적인 빅플레이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세이프티로 뛴 기간이 단 1년임을 감안을 하면 아직은 세이프티 포지션에 더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평가도 좀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코너백보다는 세이프티가 더 잘 맞는 옷이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에서 좀 이 선수가 세이프티에게 좀 필요한 그런 스킬들을 좀 배우고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이제 콜츠가 이 선수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걸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콜츠가 블랙먼 선수를 드래프트한 뒤에 주전 세이프티 말리 쿠커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5년차 포기했죠. 네, 5년차 옵션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20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 말리 쿠커가 FA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 말리 쿠커는 17년 1라운드에 뽑았던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의 5년차 옵션을 포기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블랙먼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블랙먼 선수가 지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해서 지금 8월 말쯤에나 훈련 참가가 가능하고 경기에는 아마 10월이 넘어서야 이제 출전이 가능할 거라는 이제 뭐 의료진의 소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3라운드에 뽑았다는 거는 그만큼 콜츠가 블랙먼 선수에 대한 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그 확신만큼 블랙먼 선수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줄리언 블랙먼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4라운드 122번에 지명이 된 제이콥 이슨 선수입니다. 이 선수 워싱턴 출신의 쿼터백이고요. 원래도 이제 워싱턴주 출신이라고 해요. 얘가 시애틀에서 40마일 정도 떨어진 레이크 스티븐스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뭐 고등학교 시절은 야구랑 풋볼을 병행을 했는데 야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야구팀에서도 3년 동안 선발이었고 4년 차에 야구를 접었습니다. 야구를 계속했으면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도 이 초청이 될 만큼 이 선수가 굉장히 야구를 잘했다 그래요. 뭐 지금 NFL에서 뛰고 있는 최고의 쿼터백들인 러셀 윌슨이나 패트릭 마홈스도 이제 야구를 같이 했었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쿼터백 포지션에서는 이런 야구와 풋볼을 병행하는 선수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대학교를 진학할 때 저희가 이제 3스타, 4스타만 맨날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5스타가 나왔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5스타 유망주 출신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조지아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차부터 선발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2년 차 때 이제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으면서 이 벤치에 앉았어야만 됐고 그러면서 선발로 나선 선수가 누구냐? 바로 제이크 프롬 선수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오프닝 때 사고 쳤다고 말씀드렸죠. 그 망언을 했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제이크 프롬이 여기서 등장을 하네요. 프롬이 이제 그해 팀을 내셔널 챔피언십까지 올리면서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이제 내셔널 챔피언십에서는 엘라베마를 만나가지고 25대 23이었나? 26대 23이었나? 아무튼 이 굉장히 접전을 펼친 끝에 석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내셔널 챔피언십까지 팀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우승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 제이콥 이슨 선수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으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전학을 가면서 이제 18년을 통째로 쉬게 됐고 이제 19시즌 한 시즌만 뛰고 바로 이제 NFL로 왔습니다. 그 전학을 가게 되면 1년을 쉬어야 되는 그 트랜스퍼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슨 선수가 17년, 18년 거의 이제 2년 동안 풋볼과는 조금 떨어져 있었고 19년에 돌아왔는데 뭐 돌아오자마자 3,000야드가 넘는 패싱 야드 그리고 23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64% 정도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으니까 그 2년간의 공백을 감안하면 뭐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키가 크고요. 198cm의 이제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강한 어깨까지 가지고 있어서 경기장 어디에나 공을 뿌릴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타이트 윈도우로는 이제 좀 공을 뿌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장단점이 좀 명확하게 있는 선수고 뭐 이슨 선수가 이제 어쨌든 콜츠로 오게 됐으니까 콜츠의 쿼터백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노장인 필립 리버스와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와 언제까지 동행을 하게 될지 뭐 이런 좀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에 주전으로 뛰었던 그 브리셋이 아직 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브리셋도 콜츠도 좀 서로 지금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리셋이 뭐 팀을 언제 떠날지도 이 이슨 선수의 향후 거치와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사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조금 늦은 4라운드에 뽑혔습니다. 이슨 선수로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리버스에게도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이제 브리셋과도 이별을 할 가능성이 높은 콜츠니까 뭐 이런 팀의 상황은 좀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위로로 삼고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해서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백업으로 있으면서 필립 리버스에게 배울 수 있다면 뭐 이슨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향후 콜츠의 주전 쿼터백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제 잠재적인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이콥 이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5라운드에 뽑힌 데니 핀턴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볼스테이트 출신의 가드인데요. 원래 이제 이 선수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타이트엔드였습니다. 예, 보통 이제 타이트엔드 출신 선수들이 그런 경향이 좀 짙은데 고등학교 때 이제 역시나 농구를 병행을 했었고요. 투스타 유망주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디비전 2의 장학금 오퍼밖에 받지 못했었는데 사이닝데이 전날에 이제 볼스테이트에서 이 장학금을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볼스테이트에 진학을 했다고 해요. 첫 2년 동안 이제 타이트엔드로 뛰었었는데 3년 차를 앞두고 이제 포지션 변경을 결정을 했고 이제 레드 셔츠를 입으면서 라이트 태클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려 50파운드 네. 그러니까 이제 23kg 정도를 이제 증량을 했다 그래요. 예. 근데 사실 뭐 포지션에 적응하기 위해 이제 일부러 살을 찌운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보통 자신의 어떤 운동 능력이나 이제 밸런스를 잃는 선수들도 많은데, 그렇죠. 이 핀터 선수는 좀 바로 적응을 잘 하면서 네. 이 라인맨으로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볼스테이트가 이제 MAC 컨퍼런스 팀인데 네. 이 컨퍼런스의 퍼스트 팀에도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타이트엔드 출신인 만큼 이 스냅 때 풋워크가 굉장히 뛰어나고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 그래요. 지금 40야드대시가 4.91초인데 네. 이게 라인맨 중에서는 2위 기록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분명히 스피드를 갖춘 그런 오펜시브 라인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어떤 각도로 이제 상대를 막아야 러닝 레인이 잘 열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은 보통은 이제 라인 쪽에서 이제 폴 스타트 이런 반칙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이 지난 시즌에 페널티가 단 2개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스냅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그런 장점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제 피지컬로 봤을 때 NFL 무대에서 태클로 뛰기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가드나 센터, 이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맨으로 좀 전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콜츠가 어쨌든 오펜시브 라인에서는 강점이 있는 팀이니까 이 데니 핀터 선수가 만약에 인테리어 쪽으로 이제 옮긴다고 하면 그 새로운 포지션에 적응할 시간을 좀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진짜 좋은 평가가 라인 간의 격렬한 싸움에 필요한 이 지능 그리고 터프함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당장 측정감으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도 시간을 조금 주면서, 특히나 이제 이 선수가 존 블락에 조금 뛰어난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런 강점이 있는 만큼 시간을 더 주고 이 선수가 이 성장하는 걸 좀 도와준다면 콜츠로서도 굉장히 좋은 자원을 하나 얻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데니 핀터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로버트 윈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6라운드 193번에 지명이 됐는데 펜스테이트 출신의 이제 디펜시브 태클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린베이 태생이고 그린베이 근처에 있는 이제 퐁듈락이라는 곳에서 자랐다고 해요. 이게 프랑스어인데 호수에서 먼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뭐 그런 동네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고교 시절부터 이제 D라인에서 뛰었는데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 이제 학교들이 좀 관심을 가졌는데도 아버지가 다녔던 펜스테이트에 진학을 했다고 해요. 뭐 지금 콜츠의 전반적인 드래프트 상황을 좀 보면 네. 그 앞에 이제 5개의 픽 중에 4개는 오펜스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그 공격진을 보강하는 데 썼고, 그 후반 라운드 이제 4개의 픽은 그 중에 이제 3개를 디펜스에 사용을 하면서 이제 수비 쪽에서는 조금 복권들을 긁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로버트 윈저 선수의 기록을 보면 18시즌에 7.5개의 색 그리고 11개의 태클 포 로스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19시즌에는 3.5개의 색과 5개의 태클 포 로스로 좀 스탯적으로 많은 하락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좀 6라운드로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서 살펴봤더니 강한 힘으로 갭을 파고들고 또한 이제 강한 힘과 좋은 스킬로 이제 수비를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수비수다라는 이제 평가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6라운드에서 뽑힌다. 그럼 보통 다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부상 이슈나 네. 뭐 어떤 멘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이 선수는 이제 멘탈 쪽에 문제가 있는 선수였는데 주니어 시즌에 팀 규정을 어기면서 볼 게임에 못 나갔다 그래요. 사실 저도 그거를 보고 이게 무슨 사유인지 좀 한참 찾았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감독이 좀 뭐 공식적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예. 이제 학칙 위반이다. 그냥 그 그러니까 자신 팀 내부의 룰 네. 위반 이렇게 네. 봐야겠죠. 그냥 그렇게만 그 공표를 하고 이제 세부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볼 게임에도 못 나갔고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좀 이 4년 차 그러니까 시니어 시즌에 이 기량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제 6라운드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 무대는 어쨌든 대학보다 더 냉정하고 네. 뭐 경쟁이 치열한 곳이잖아요. 이 윈저 선수가 뭐 어떤 사유로 이제 그 볼 경기에 뛰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프로에 와서는 이제 프로답게 좀 행동을 해야겠죠. 네. 좀 정신을 차리기를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로버트 윈저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아이제아 로저스 선수입니다. 유메스 출신의 코너백인데 이 선수는 이제 코너백이지만 사실상 좀 리턴 스페셜리스트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선수입니다. 그 크리스 발라드 콜츠 단장도 네.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선수의 그 리터너로서의 재능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인터뷰를 했었고 뭐 기록적으로도 좀 뭐 그게 증명이 됩니다. 19시즌에 1295 킥오프 리턴 야드를 기록했는데 이게 NCAA 모든 팀을 합쳐서 전체 1위 기록이라고 네. 해요. 그만큼 이제 이 리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그 기반은 역시나 스피드에 있습니다. 40야드 대시 기록이 무려 4.28초입니다. 네. 그러니까 4.28 이러면 그러니까 숫자만 들어도 되게 빠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감이 안 오잖아요. 좀 비교를 해드리면 역대 이 드래프트에서 가장 빨리 뛰었던 선수가 존 로스입니다. 네. 현재 이제 벵갈스의 와이드 리시버인데 이 선수가 4.22초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0.06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빨리 뛰었던 선수 기억나세요?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헨리 럭스 선수가 가장 빨리 뛰었었는데 기억나시죠? 이 선수가 이제 달리기 1등이었어요. 근데 이 선수랑 0.01초밖에 차이 안 납니다. 럭스가 4.2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들 중에 달리기 1등 걔보다 0.01초 느리면 2등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묻힌 스피드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페셜 팀에서 이 아이제아 로저스 선수를 좀 쉽게 만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6라운드에 좋은 리턴 스페셜리스트를 하나 뽑은 콜츠가 되겠습니다. 아이제아 로저스였고요. 다음 이제 데즈먼 펜먼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역시나 6라운드에 뽑힌 이 워싱턴 스테이트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전체 212번으로 이제 지명이 됐고요. 이 선수의 이름은 이제 예전에 미시건 울버린즈에 뛰었던 와이드 리시버 이 데스몬드 하워드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러닝백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와이드 리시버로 전향을 했다고 해요. 이 선수의 피지컬을 보면 뭐 리시버 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193cm에 102kg니까 네. 이 선수도 이제 빅바디 리시버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콜츠의 이번 드래프트 첫 번째 픽이었던 그 피트맨 선수와 좀 비슷한 피지컬을 가진 뭐 같은 포지션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뭐 신체 사이즈도 좋고 손도 굉장히 큽니다. 손도 굉장히 큰 만큼 이제 훌륭한 타겟인데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0m를 11.44에 뛸 수 있는 스피드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컴바인에서 제자리 멀리 뛰기 이제 평가가 있는데 거기서 3m 35cm로 리시버 중에 3위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네. 피지컬뿐만 아니라 좋은 운동 능력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런 선수가 왜 6라운드까지 내려왔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더 찾아보니까 이 선수가 뭐 파워도 좋고 뭐 키도 크고 손도 크고 다 좋은데 특히나 이제 스피드가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스피드를 활용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현지의 평가 중에 굉장히 눈에 띄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모노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선수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노톤이
굉장히 좀 이 흑백의 단조로운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도 없고 라우트도 굉장히 단순하고, 그러니까 훌륭한 피지컬을 갖고는 있지만 뭐 수비를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기량을 좀 갖고 있어서 6라운드까지 내려왔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좀 아직 터뜨리지 못했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대로 좀 직선적인 움직임에만 좀 의존한다는 평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피지컬이 뛰어나면 뭐 50대 50 캐치 상황 이런 데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런 상황에서 캐치를 성공하는 비율도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드랍도 좀 많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좀 약점들을 좀 극복을 해야만 프로 무대에서 좀 생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뭐 키가 재능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만큼 뭔가 이 재능이 더 만개하는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피트맨 선수랑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 콜츠의 좀 주전 리시버로 도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데즈먼 펜먼 선수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제 또 하나의 6라운드에 뽑힌 선수인데요. 바로 이제 펜먼 선수 다음에 뽑힌 선수예요. 조던 글라스고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미시건 출신의 라인베커고요. 보통은 이제 대학을 갈 때 장학금을 받고 가잖아요, 선수들이. 이 선수는 장학금 오퍼가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건에 이제 원래 이제 이 미시건 출신이라 그래요. 이제 어릴 때부터 미시건에서 자라서 미시건 출신인데 장학금 오퍼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집 앞에 있는 건데 갈래 이러고 이제 미시건 대학에 갔고, 스페셜 팀에서 뛰면서 이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서야 이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7년에 이제 팀의 스페셜 팀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로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예. 이제 그런 스페셜 팀 선수부터 이제 차근차근 좀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 선수는 이제 형제가 2명이 있는데 이 2명이 모두 지금 NFL에서 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첫째가 이제 그레엄 글래스고인데, 네. 이 선수는 16년부터 덴버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그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맨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둘째 형은 이제 라이언 글래스고인데, 이 선수는 이제 17년에 이제 신시내티에서 뛰고 있는데, 뭐 이 선수는 이제 아직 주전으로서 자리를 잡지는 못했던 선수인데, 네. 어쨌든 셋째 조던 글래스고까지 NFL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삼형제가 다 입성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인데 축하할 만한 일이네요, 집에선. 그래서 제가 일정을 좀 살펴보니까 6주 차에 콜츠와 벵갈스의 대결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형은 만날 수 있겠네라고 제가 좀 써놨는데, 뭐 사실 지금 둘째 형도 주전이 아니고 이 조던 글래스고도 사실 주전으로 자리 잡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아마 좀 사이드 라인에서 서로 좀 뭐 눈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대학 시절 시니어가 되어서 이제 라인베커로는 선발 출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좀 주목해 볼 부분은 지난 시즌에 단 하나의 미스태클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타겟을 잡으면 태클을 하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만 이제 팔 길이가 짧아가지고 이제 수비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당장은 이제 수비팀보다는 스페셜팀에서 좀 얼굴을 볼 일이 많은 선수다, 이런 좀 평가가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하위 라운드 선수니까 네. 스페셜 팀에서 좀 제목만 해줘도 뭐 충분히 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제 굉장히 또 많은 선수들을 뽑았던 콜츠였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이제 주요 선수들 많이 뽑았었는데, 역시나 주목해 봐야 될 선수들은 2라운드에 뽑은 이제 2명의 선수가 되겠죠. 피트맨과 조나단 테일러, 네.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 좀 콜츠에 부족했던, 그리고 건강하지 못했던 스킬 플레이어진을 좀 확실하게 보강을 해줘야만 콜츠가 AFC 사우스 그 지구내 경쟁을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콜츠가 뽑은 9명의 선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